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3단원 벡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단원이니까 좀 새로운 배우는 개념이 좀 있겠지? 일단은 144쪽을 피면은 막 이것저것 많잖아. 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벡터라는 뜻.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 자, 1 크기, 2 방향. 이 두 개를 가지면 뭐든지 다 벡터야. 근데 여기 수학에서는 이 시작점이 있고 방향이 있는 화살표로 이 벡터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크기와 방향을 가진 거를 벡터라고 하고 크기만 가진 것을 스칼라라고 그래요. 이 두 개는 기억해놔. 벡터랑 스칼라.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스칼라는 크기만 가진다. 자, 두 번째. 이 벡터 화살표를 매번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얘를 기호로 나타낼 건데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간다. 그래서 A에서 B로 화살표를 나타냅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야.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랑 B에서 A로 가는 화살표는 같지 않습니다. 자, A부터 B까지 가는 이 화살표랑 B부터 A까지 가는 화살표. 중요한 것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자, 만약에 선분이라는 것은 서로 같지. AB랑 BA가. 왜냐면 얘는 방향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스칼라라 그래. 근데 선분이 같다는 걸 알겠지. AB든 BA든 상관이 없잖아. 근데 벡터부터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벡터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인 수준, 그리고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만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벡터 AB 벡터, 아까 벡터 AB라고 하면 돼, 그냥. 이걸 읽을 때 그냥 벡터 AB야. 자, 그때 이 앞에 있는 거를 시점, 뒤에 있는 거를 종점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거랑 종착점,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벡터 AB가 화살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내가 선생님 크기랑 방향을 가진다고 했지. 그럼 그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 A와 B까지의 길이야. 그거를 벡터 AB의 크기라고 한다. 실제로 문제에서 벡터 AB의 크기를 물어보면 그냥 길이를 구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크기라는 것은 절대값으로 나타낸다. 다시 벡터 이렇게 하자. 벡터 AB의 크기. 이거는 뭐라고? AB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크기가 된다.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여기 벡터에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부호를 뭐 양수로 만든다 이 개념이 아니고 벡터에서 절대값은 무조건 크기입니다. 알겠죠? 원래 절대값이 크기야. 근데 우리가 함수를 풀고 문제를 풀면서 뭔가 그래프 같은 거에서 익숙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접어 올리는 그런 거거든. 근데 벡터에서는 그냥 무조건 크기다. 알겠지? 부호 이런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긴 부호가 없어. 부호라는 것은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이 두 개 방향 외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기 벡터는 360도 어떻게든 회전해도 상관이 없어. 좋아. 어쨌든 중요한 것은 크기는 절대값으로 나타내고 절대값은 크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벡터라는 것을 이제 시점, 종점 이 두 개를 표현해서 A, B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시점과 종점이 없지만 그냥 이 하나를 벡터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벡터 A의 크기는 절대값 A 벡터다. 절대값 A 벡터. 오케이. 절대값 벡터 A 뭐 상관없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단위 벡터. 크기가 뭐 2도 되고 3도 되고 할 수 있는데 크기가 1인 것들을 단위 벡터라고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0벡터라고. 자, 0벡터는 0이 아니야. 0에다가 벡터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크기도 없고 방향도 없어. 하지만 벡터라고 한다. 알겠지? 시점과 종점이 그냥 일치할 때 크기는 0이고 방향은 생각하지 않아 그냥. 자, 그리고 이제 평면에서의 벡터를 평면 벡터, 공간에서의 벡터를 공간 벡터. 무슨 말이냐? x축, y축만 나오면은 요거를 평면 벡터로 하겠지. 근데 우리가 배웠던 x축, y축, z축 3차원에서 이렇게 어딘가로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럼 얘를 공간 벡터로 한다.
괜찮죠? 자,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선분의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한다. 선분의 길이는 뭐라고? 벡터의 크기.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다. 방향 상관없이 크기가 1인 걸 모두 단위 벡터라고 하고, 단위 벡터는 그러니까 무수히 많겠지.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무조건 0벡터가 됩니다. 자, 보기 살짝 볼게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지. 자, 점이 4개가 있으니까 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벡터들이 나와. 자, AB 벡터라는 것은, 자, AB 벡터, 벡터 AB,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얘는 이런 화살표를 가지네.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다. 그럼 AB의 크기는, 그래, 이 길이 말하면 되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그냥 길이가 1 되겠지, 그치? 자, AD는 요거네, 그치? 길이가 1 된다, 그치? 그래서 AB와 AD 벡터는 단위 벡터네. 왜? 크기가 1이니까. 자, AC의 벡터의 크기를 구해볼게. AC는 요거다, 그치? 그럼 크기라는 건 이 길이니까 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 별거 없죠.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거지만 이 개념 자체만 잘 인지를 하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어려운 거는 좀 뒤에 나옵니다. 자, 벡터가 봐봐. 이 되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은 얘랑 얘는 위치가 다르지만 똑같이 생겼다고 해보자. 길이가 1이야. 방향도 똑같아. 그러면은 같은 벡터로 취급한다. 다시 할게. 두 벡터가 시점, 종점이 같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두 벡터가 평행이동 관계. 두 벡터가 평행이동 관계면 서로 같다고 놓는 거야.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으면 AB는 같다고 하고 두 벡터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벡터에서 중요한 점이 이제 이 화살표를 내 맘대로 움직일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움직일 건데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움직여도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은 같은 벡터이기 때문이야. 여기 보자. AB 벡터랑 CD 벡터는 이게 평행사 변형이야. 그럼 평행사 변형이라는 것은 둘이 평행해. 그러니까 방향이 같네. 그리고 길이도 같지. 그래서 두 벡터는 같다고 놓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 AB 벡터랑 DC 벡터랑은 다릅니다. DC는 요거잖아, 그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보통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을 벡터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벡터 DC는 뭐랑 같아? AB랑 같네. 그리고 AD는 뭐랑 같아? BC랑 같네. 아이고 쉽다, 그치?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별표 중요한 거. 이번에는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를 생각을 해볼게.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자, 선생님이 아까 부호가 벡터에서 부호가 없다 했잖아. 평소에는 없는데 이렇게 어떤 기준 벡터가 있고 그거에 반대되는 벡터를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없다는 말 취소. 자, 벡터 A가 있는데 걔와 크기는 같아. 근데 방향만 반대인 거를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랑 A 벡터는 크기가 같으니까 절대값 씌우면 같지, 그치? 그리고 AB랑 BA는 서로 다르다고 했지만 같지 않아. 같지 않은데 마이너스를 먹어버리면은 서로 같아지겠지. 이해돼? 좋습니다. 벡터에서 마이너스는 부호만 바꾸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CD와 같은 것은 AB를 방향을 바꾼 거. 그리고 DA와 같은 것은 BC를 방향을 바꾼 거. 맞죠? 좋습니다. 자, 여기 기본 문제 한번 살짝 풀어보고 저랑은 이제 필수부터 풀어볼게요. 자, 정육각형이 있네. 세 대각선. 이렇게 있고. 자, 1번. DE와 서로 같은 벡터. DE. 한번 해보세요. DE가 어딨냐? DE가 여기 있다, 그치? 같은 거 한번 찾아봐. 자, CO, OF, BA. 됐으면 오케이. 자, 두 번째. BC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BC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요거겠네. 하나, 둘, 셋. 그리고
CD까지 있네. CB까지. 네 가지. 이해돼? 좋습니다. 그 다음에 BC의 크기를 구하시오. 여기 1이니까 여기도 1이겠지. 잘했네. 자, BC의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했어? BC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고 했지, 그치? 자, 네 번째 AE. 자, 요 벡터의 AE니까 요거야. 크기를 구하시오. 어떻게 구해? 자, 여기가 60도잖아. 여기 120도다, 그치? 그럼 60도니까 1대,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지. 여기가 2분 루트 3. 그래서 길이는 루트 3이 되겠지. 이렇게 기하적인 성질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코사인 법칙. 자, 벡터의 크기. 이거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자, 벡터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삼각형이랑 많이 관련이 엄청 돼. 그러니까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되고, 그거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버리면은 간단하게 구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딱 쌤이 지금 한 것처럼 뭔가 기하적인 성질이 안 보이면은 코사인 법칙으로 그냥 강제로 구해버릴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벡터 처음 시작이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면 벡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공간에서의 벡터도 할 수가 있고, 전혀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고 그냥 공간에서의 벡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